발표 두 분하고 그리고 토론은 지정 토론과 종합 토론이 있습니다. 먼저 토론자님들의 이제 지정 토론을 끝나고 종합 토론까지 하고 나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그 질의에 대해서 이제 발표자님들의 이제 대답을 들어가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토론은 한 5분 정도로 짤막하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진행을 해나가겠습니다. 먼저 이제 정훈교 박사님 발표에 대해서 개발과 제주 지역성 정체성이라는 그거에 대해서 토론을 해주실 분은 서영표 교수님이십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예, 지금 소개받은 서영표라고 합니다. 그 자료집을 보시면 알겠지만 정훈교 박사님의 발표문은 A4 용지로 왔을 때 37장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전 이해를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고민하고 계신 부분이 굉장히 오랜 동안 생각했던 거고, 그리고 장 박사님 제가 좀 스타일을 아는데 공부를 할 때 굉장히 깊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생각할 때 깊게 공부하게 되면 걸리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그 소위 기술적으로 논문을 쓰는 사람들은 그걸 다 끊어내고 이렇게 뽑아내는데, 저는 그건 좋은 공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장 박사님이 그걸 끝까지 밀고 나가는 그런 끈기가 있으신데, 문제는 토론자를 굉장히 괴롭게 만든다는 거였습니다. 근데 어쨌든 짧게 제가 5분 벌써 1분 정도 썼으니까 장훈교 박사님 그 핵심적인 내용만 생각해 보면 이게 신개발 체제라는 건데요. 근데 이 신개발 체제라고 하는 게 사실 우리가 알다시피 그 어떻게 보면 흔히 말하는 압축적이고 뭔가 그 돌진적인 근대화, 개발주의 막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주민들의 동의를 얻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소위 이 헤게몬이라고 하는, 이 안토니오 그람시라고 하는 굉장히 잘 알려진 그 철학자이자 정치 이론가의 개념을 동원해서, 헤게몬이라고 하는 것은 물적으로 뭔가를 주고 동의를 얻어서 그 어떤 특수한 이익을 보편적인 이유로 표상하는 어떤 정치적 테크닉 같은 거를 좁게 말하면 그런 식의 정의인데, 그게 결국은 지역 정체성과 관련시켜서 설명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게 근데 지역 정체성이라고 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히 문화적이고 흔히 사회학에서 이야기하는 이데올로기의 문제가 아니라 물적인 토대, 즉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그 경제적 이해관계라고 하는 게 단순히 경제적 이해관계라고 하는 게 다 나눠지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문화적으로 표상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헤게몬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전제되는 게 뭐냐면, 제주도는 변방이고 척박하고 취약하고 항상 소외됐다라고 하는 그런 식의 이야기들을 끌어내고,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개발에서 이익을 얻지 못하고 근대화에서 뒤처졌기 때문에 지금 개발을 통해서 뭔가 더 성취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식의 사람들의 감정, 정체성 이런 것들 끌어낸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굉장히 자세하게 분석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핵심이 장소 마케팅이고요. 그 장소 마케팅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팔아야 되는 거죠. 팔아야 되는데, 파는 과정에서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리조트를 만들고 카지노를 만들고 제2공항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개발주의가 추동하는 힘들이 생긴다는 거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이 개발을 보편적인 것으로 만들고, 그게 마치 제주 사람들 모두의 목적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만드는, 그게 바로 신개발 체제라고 장훈교 박사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끌고 가면 모든 사람을 약간 부동산 사업자의 마음, 심성 이런 것들을 가지게 하는 것처럼 보여진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에서 제가 이제 한 가지 더 지금 분석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여기에서 저항해야 되는데, 저항담론이라고 하는 게 역시 마찬가지로 제 앞에서는 제주를 척박하고 뒤처지고 그래서 개발에 뒤처졌다라고 생각했다고 한다면, 저항담론이라고 하는 건 제주가 가지고 있는 원초적인 장소성, 그래서 뭔가 제주는 원래 뭔가 아름답고 생태적이고 뭐 신화의 어떤 고향이고, 이런 식의 제주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뭔가를 끌어내려고 하면서 이 개발주의에 대한 반대 담론을 세우고 있는데, 그게 무력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사람들은 개발을 통한 이익을 공유할 거라고 하는 열망,
또 그것은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팽창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단순히 과거지향적으로 전통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아름다웠고 우리는 제주 나름대로 정신이 있고 제주의 정체성이 있다라는 말로는 부족하다라고 지적을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지금 뭔가 제주다움 내지는 저항담론이라고 하는 게 좀 새로운 어떤 레파토리 같은 것들을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일일이 다 코멘트를 하기는 어렵고요. 이런 식으로 저항담론의 무력함을 얘기하면서 제주다움이라고 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통적인 것에 호소하는, 장소적이고 역사적인 어떤 동질감이 호소하는 그 저항담론이 가지고 무력함을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헤게모니를 말하는 순간에 두 가지를 다 그 쟁점을 삼아야 돼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물적인 욕망 또는 성장, 이런 것들이 지금과는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 삶의 질로 연결시킬 수 있을 것인가의 담론이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것은 뭐냐 하면 제주다움과 동떨어져서 이야기될 수가 없어요. 헤게모니라고 하는 건 결국은 민속 문화고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고요, 그 지금 당장에 사람들이 뭘 느끼고 있는가, 체험의 구조거든요. 그런데 그 체험의 구조를 말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그것을 뭔가 묶어낼 수 있는 보편적 담론이 필요하고요. 그런 제주다움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제주다움이 지금과 같이 수세적이고 우리는 뒤처졌고 뭔가 뭔가 원형적인 뭔가를 가지고 있다라는 게 아니라, 아까 일부에서 말했던 김치환 선생님이 그런 식으로 표현하신 것 같은데,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제주다움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이고 또는 경계의 시선에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것들, 즉 우리가 흔히 말하면 기후 위기 또는 생태 위기 또는 팬데믹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지금 그 위기를 증폭시키고 있는 담론이 뭐냐면 결국은 우리가 지금까지 정상이라고 생각했던 것, 즉 쉽게 말하면 서울에 있는 또는 미국이 주도하는 담론, 경제 성장주,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걸 뒤집어서 제주라고 하는 경계의 시선에서 좀 더 공세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새로운 장이 열렸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제주다움이라고 하는 것과 완전히 동떨어져 제주다움은 낡은 것이고 그것은 사실은 여태까지 굉장히 수세적이라고 말할 게 아니라 새로운 의미에서, 즉 아까 그 일부 끝에 포스트 모던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포스트 모던의 상대주의 또는 잡종성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제주가 가지고 있는 그 잡종성을 좀 더 공세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들을 좀 마련할 수 있는 고민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아직까지 장훈교 선생님이 그 부분까지는 좀 고민이 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까지 있었던 제주담의 담론에 대한 거리두기, 비판, 이 정도까지만 가셨는데, 실질적인 의미에서 새로운 헤게모니 담론 또는 저항 헤게모니 담론, 대항 헤게모니 담론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제주다움이라는 그 말 자체 또는 어떤 문화적인 원형, 체험, 이런 것들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면서 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장훈규 박사님이 굉장히 빨리 이제 그 발표가 많았던 거를 지금 서영표 교수님께서는 부연 설명을 하면서 굉장히 요약을 해주면서 우리가 잘 이제 조금 낯설었던 용어들에 대해서 조금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토론을 해주시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연미경 교수님께서 이행 위원님께서 발표하신 노래 그거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발표자께서 국제 이주민으로서 이제 자기 서사 방식으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즉 이제 국제 이주민으로서 제주사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서울을 거쳐서 제주로 와서 이제 자기가 경험하는 정체성의 문제, 복수의 정체성,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보면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그러한 문제를 통해서 지역 정체성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필요하다라는 부분, 다문화 사회에서 보면 지금 올해 통계를 보니까 전체 인구 중에서 5%가 넘었거든요. 보통 양적으로 볼 때 5% 전체 인구 중 5%가 외국인 주민이 차지한 경우에는 다문화 사회입니다. 일단 질적인 부분은 아니더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정체성을, 국제 이주민, 국내 이주민들이 2000년 이후에 그 전부터 왔죠 보면 제주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 선사시대 신화 속에서부터 이주의 역사를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최근 근대 부분에서는 이제 산업화 시대에 제주에 온 사람들, 개발과 더불어서 경제적 동기 때문에 제주에 왔던 사람들, 그리고 2000년
이후부터는 다양해지는 거죠. 국내 이주민들 또한.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지금 국제 이주민의 위치에서 제주인 정체성을 가져나가면서 이제 보면은 그런 이야기를 쓰셨고, 그래서 정체성 문제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그 실제 성별 이주의 성별 정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다문화 감수성과 더불어서 인권 감수성 그리고 젠더 감수성을 어떻게 결합시켜서 정체성 문제를 이야기를 할 것인가, 이주의 여성화 문제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상당히 문화인류학적인 어떤 서사 방식을 써서 저희한테 다가오는 부분들이 훨씬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저도 지역 정체성 연구를 해왔는데, 실제 보통 지역 정체성, 지역인의 형성이라는 것은 장소의 공유 그리고 과거에 대한 기억의 공유를 통해서 만들어가는 것, 아니 혹은 같이 공유해가는 것, 그러면서 지역인 만들기 이런 부분이 시작됐는데, 문제는 지금은 그럴 수 없다는, 과거의 기억도 공유할 수 없고 이주 동기도 다르고 또 이주 기간도 다르고, 아까 뭐 하루 뭐 한 달 살이 뭐 1년 살이 이런 부분들 상황에서 그것들을 어떻게 정체성을 만들어 갈 것인가. 출신 지역도 다양하고 출신국도 다양하고 동기다. 일단은 2000년 이후에 보여지는 부분들은 동기의 다양화에 보면은 목적이 다양해졌어요. 보면은 60년대만 해도 실제 경제적 동기가 주였거든요. 제주에 온 사람들, 국내 이주민의 경우에.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정체성을 만들어 갈 것인가라는 문제를 고민을 하게 하는데, 아까 과거의 기억의 경우, 역사의 공유를 하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정체성을 만들어 갈 것인가. 결국은 실제로 정체성이라는 문제는 이미 이제 학계에서는 이제 뭐 사회학도 마찬가지고 문화인류학도 마찬가지고 만들어 가는 것, 현실적인 어떤 쟁점과 지역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통해서 만들어 가야 될, 그리고 재구성돼야 될 정체성,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되는 정체성, 유동하는 정체성, 그리고 복수의 정체성, 그리고 혼종성, 아까 잡종성 이야기했듯이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이미 논의를 하고 있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제주의 정체성, 특히 국내 이주민과 국제 이주민이 공존하는, 다른 지역은 조금 다르죠. 보면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런 정체성, 복수의 정체성, 이게 접합 지점들, 아까 정체성의 경합 부분들을 또 이야기하셨죠. 우리 첫 번째 발표에서도 보면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이 분야를 이제 공부를 하고 있고 강의도 하고 있고 논문도 쓰고 있는데, 최근에 다문화 사회 모델과 관련시켜서 이 영미식의 멀티컬처럴리즘하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70년대 캐나다에서 제기돼서 이제 그 상호 문화주의, 아까 여기 교차 문화 윤리인데 지금 거의 학계에서는 상호 문화성, 상호 문화주의 이런 식으로 상호 문화 교육 이런 식으로 지금 정착이 되어 가고 있거든요. 보면은 이제 맨 처음에는 뭐 교차 윤리, 상호 뭐 교차 이런 식으로 다양한, 초기에는 그렇게 번역이 됐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두 가지에서 대안으로 지금 그동안의 멀티컬처럴리즘 집단성을 강조하고 또 오히려 차별적인 시선을 만들어냈다. 지난 10년간 10여 년 넘게 전개해둔 위로부터의 다문화주의가 실패했다는 이제 평가가 많아요. 그랬을 때 이제 다시 유럽에서 재등장한 상호 문화주의 부분들을 가지고 만남과 접촉과 개인으로 접하는 부분들, 이런 식의 논의가 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것 또한 한국 사회에서 과연 그동안의 다문화주의도 실패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과연 이 상호 문화주의라는 것, 상호 만남 접촉 개인을 중심으로 나아가는 것들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되거든요. 또 하나의 유행에 끝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상호문화주의에 대해서 제시를 하는 거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우리 이 발표자님의 이제 견해를 듣고 싶고요. 그 다음에 두 개 다가 상호문화주의나 다문화주의 다양성을 인정하지만 이제 두 개 다가 불평등 문제는 인정하지, 그 이야기를 논의를 하지 않는다는 데 대해서 비판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 없이 상호문화주의, 상호문화윤리 이런 부분만 주장하게 되면은 결국은 또 하나의 유행, 개념의 유행 혹은 이념의 유행으로 끝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고,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의 증가 추이와 더불어서 외국인의 정조화 현상이 점점 뚜렷해지고 있거든요. 보면 한국 같은 경우에도 그 추이를 보면은, 그래서 제주 같은 경우 국제 자유도시라는 비전 그리고 평화의 섬이라는 비전을 이미 우리가 원치 않든 어쨌든 보면은 이미 가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보면은. 그랬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만남과 접촉 이런 부분들을 강조해 나간다면은 단순히 공존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을 경우에 어떤 식의 것들로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제주가 상호문화 도시로 나아갈 수도 있잖아요. 유럽처럼 상호문화 도시 전략을 가지고 이런 평화의 섬 혹은 이제 국제 자유도시를 이제 역으로 활용하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할 때 이걸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저 또한 고민이 되는데 더 많은 고민을 하셨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우리 발표자분의 이제 의견을 이제 듣고 싶습니다. 어쨌든 이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제 결국은 정체성은 만들어가는 것 그리고 하나의 정체성만을 강요할 수 없는데 지금 우리 사회는 복수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있는데 그리고 이미 교통통신수단의 발달이 이동을 부추기고 보면은 하는데 기존의 단일한 정체성, 제주인의 정체성 이것만을 그러면 제주인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라는 부분들 이것들을 단일 정체성으로 좀 회귀시켜서 환원시켜서 이야기하려는 경향이 강해요. 출신지가 제주인으로 인정되지 못합니다. 제주에서 태어나지 않았어도 부모가 제주였으면 또 제주인으로 인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제주에서는 약간 복합적으로 구별짓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필요에 따라서 누가 중심인지 이주의 역사라고 하는데 제주도는 보면 고량부 삼성열 신화 보면 삼성 신화에서 본다면은 전부 다 이주의 역사인데 먼저 그렇기 때문에 선주민이라고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최근에 더욱더 이제 이 다양성 속에서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그 다양성을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자원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지 않는 국제 자유도시라는 부분들 그리고 평화의 삶이나 얼마든지 그것을 상호문화 도시 전략을 통해 적극적으로 문화적 자원으로 그들이 아까 그 범의 병랑국에서 온 삼공주 이야기를 했잖아요. 보면은 좀 그런 식의 시선 그리고 상호 만남 부분들을 만들어 가야만이 진정하게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제주 평화의 섬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에 대한 우리 발표자분의 이제 전반적인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호 문화주의 속에서 다양성을 인정하면서도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깊게 인식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정체성이라는 논리하에 이제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분 발표에 대해서 이제 종합적인 이제 내용으로 이제 제주학연구센터의 전문 연구원으로 계신 김미진 선생님의 토론을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미진입니다. 저는 토론문을 읽는 형식으로 이제 진행하겠습니다. 제4회 제주학대회 2부는 제주 정체성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사회 변동의 한 현상인 개발과 이주라는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최근 제주가 안고 있는 큰 문제가 이 두 가지가 아닌가 합니다. 이 두 가지의 과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고 제주가 한 발자국 더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이 자리를 통해서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저는 제주어를 전공하고 있는데 제주어의 개념을 전통 방언학의 측면에서 제주에 살고 있는 80대 이상의 노년층 언어에만 한정할 것인지 현재를 살고 있는 제주인 모두의 언어로 확장해야 하는지 늘 고민입니다. 오늘 제주의 정체성에 대한 논의에서 끊임없이 드는 생각도 역시 정체성이란 원형을 고수하는 것일까 변화를 수용하는 것일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원형을 고집하자니 너무 보수적인 것 같고 변화를 수용하자니 원형이 훼손될 것 같고 적절한 타협점은 어디일지 말입니다. 두 분의 발표에 대한 토론은 앞에 두 분이 날카롭게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비전공자로서 들으면서 궁금했던 점 몇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주 개발 체제와 지역 정체성의 정치 그리고 대항 운동의 과제라는 발표문을 처음 받았을 때 일단 많은 양이 한번 놀랐고 또 어렵고 낯선 용어들로 구성된 문장을 보며 두 번 놀랐습니다. 40쪽에 가까운 많은 양의 장원교 선생님의 발표문은 정신을 집중하지 않으면 도무지 파악하기 힘들 정도로 이제 제 자신의 무지를 탓하게 되는 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론자로서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열심히 여러 번 읽었지만 아직도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토론은 아마도 토론이기보다는 질문에 가까울 것 같습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제4회 제주학대회의 주제와 맞아떨어지는 지역 정체성이라는 개념과 제주다움이라는 용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주다움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글 곳곳에서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치 있는 제주다움을 지키고 미래지향적인 제주다움을 만들어가야 한다.
제주다움이 곧 세계적 보편적 문화이다. 제주민이 삶이 하나의 문화 풍경으로 드러나도록 제주를 개발하는 방식이다. 제주의 지리적 특성을 살려낸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 제주다움이다. 자연 상태를 제주다움의 원형으로 본다. 제주다움의 본질은 제주를 만들어낸 바탕이며 이러한 것을 토대로 하지 않은 지역 발전은 성공하기 어렵다 등 많은 제주다움이 등장합니다. 개발을 논하는 자도 보존을 논하는 자도 제주다움을 내세웁니다. 이 글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했던 발표자님의 생각하는 제주다움이 과연 무엇인지 정리를 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제주 정체성에 대해서 제주도적인 것과 변화하는 제주 정체성, 즉 원형과 변화로 접근하는 두 가지 방식을 제시하면서 결국 이 둘은 하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주 정체성이라는 것과 제주다움은 같은 개념인 것 같으면서도 또 조금 다르게 읽히는데 이 두 개념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주, 다문화와 제주 정체성이라는 이혜영 선생님의 글은 교차 문화 윤리적 측면으로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이주 다문화 사회를 지향하며 이름, 지역, 젠더 세 부분으로 나누어 제주 정체성과 연결하고자 하였습니다. 제주에는 원제주도민, 국내 이주민, 국제 이주민 세 가지의 주민이 살고 있으며 이주민의 비율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다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노동자를 불렀더니 인간이 왔다. 며느리를 불렀더니 여성이 왔다. 라고 표현하시면서 이주민의 인권 문제도 제기하셨습니다. 또한 이주민이 지역 발전에 풍요로움과 정의로움을 가져올 수 있는 선물 같은 존재가 되려면 서로의 구체적 교차 문화 윤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논의는 이상적이고 공허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저는 제주에서 태어나서 제주에서 자랐고 그리고 앞으로도 제주에서 살아갈 제주 것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할 때 혹시 오해가 있으실까 봐 먼저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주어를 전공하고 있습니다. 이게 흔히 말하는 원주민이면서 선주민인 제주 사람인데요. 제주의 것을 알기를 원하지 않는 이주민들도 많이 뵀었습니다. 국내 이주민들의 경우 제주에서 자신들이 새로운 문화를 형성하고 외국인 노동자나 유학생들도 한국어를 배우려고 하기보다는 영어를 말해주기를 기대하기도 합니다. 이주민도 제주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적극적으로 알아야 한다고 잠깐 언급하고 있긴 하지만 말씀하셨듯이 관계의 지속성을 기대하기 어려울 때 친절해 줄 수는 없습니다. 교차 문화적 윤리가 재현된 좋은 사례로 한국어, 영어, 중국어 등이 동시에 표시되는 다국어 표시를 제시하셨는데 이런 친절이 과연 이주민과 공존하고 화합을 가져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맞는지 고민되었습니다. 한쪽이 다른 한쪽의 눈높이에 일방적으로 맞추어주는 것이 교차 문화인지 그리고 그 친절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지는 않은지 극단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그들의 언어로만 소통하려 고집하고 한국어나 제주어를 배우려 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선생님께서 PPT에서 보여주신 신분증의 사진을 보는 순간 좀 변해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은 들기는 했습니다. 서로 교차 문화 윤리를 갖고 접근하는 보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사례들이 혹시 있다면 알고 계신다면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오늘의 주제인 제주 정체성에 초점을 맞춰서 질문을 드린다면 이주민과 공유할 수 있는 제주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을지 어떤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지 이해하기 쉽게 한마디로 설명한다면 어떤 게 있을지 이제 어렵겠지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그 토론에서 이제 그 처음에 했던 서영표 교수님의 이제 질문과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연미경 교수님의 질문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플로어에서 혹시 질문이 있습니까? 이제 코멘트나 뭐 하실 분 계시면은 듣고서 이제 발표자들의 이제 대답을 들어가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한 분 정도만이라도 질문할 사항이 있으면은
질문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없는 걸로 해서 이제 질문한 거 토론자님들이 이제 질문한 거에 대해서 각각 한 1, 2분 사이로 이제 대답을 해주시면서 본인 발표하신 분이 정리를 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으면 더불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부터 네. 일단 두 분 토론자 선생님께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이게 제가 정리가 안 된 내용들을 학교에서 발표하려고 억지로 정리를 하다 보니까 토론자 선생님들께서 제가 기본적인 걸 못한 것 같아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일단 그 서영표 선생님께서 내가 이런 내용으로 썼었나 싶을 정도로 정리를 해주셔서 내가 이런 연구를 하고 있구나 제 정체성을 제가 지금 알았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근데 이제 좀 고민하는 문제는 아까 이제 그 김희진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좀 제가 아직 제주다움이라고 하는 그런 담론에 대해서 아직 좀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것에 제가 좀 계속 뭔가를 고민할 때 판단이 좀 잘 안 되는 지점들이 있고 제 스스로 아직 납득이 좀 안 되는 부분들이 있고 해명이 좀 안 되는 부분들이 좀 많아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제주의 반개발 동맹이나 또 현재 요청되어지는 제주의 지역 전환에 대한 고민들을 할 때 이것이 정말 효과적으로 작동해 왔는지 지난 20년 동안 효과적으로 제주에서의 어떤 대안적이고 민주적인 그 정체성들을 구성해내는데 얼마만큼의 기여를 해왔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겠다 이런 정도에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작업은 그게 어떤 부분에서 난점들을 발생시키고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지금 좀 알고 싶어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이제 김희진 선생님 말씀 질문하고도 좀 연결이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제주의 대안적 지역 정체성을 현재는 제주다움이라고 하는 담론을 통해서 접근을 하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제주다움이 있냐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제주다움이라고 하는 것을 괄호로 묶고 제주의 대안적이고 민주적인 지역 정체성을 어떻게 구성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그런 방향에서 지금 조금 고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것을 좀 하는 작업을 위해서 제주에서 그러니까 지역 정체성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아이덴티티가 있고 아이덴티피케이션이 있잖아요. 정체화하는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개발 체제나 혹은 반개발 운동이나 혹은 두 블록 사이에서 유동하고 있는 집단들이 제주에 대한 특정한 방식으로 자아를 이해하는 방식들이 있는데 그 방식들이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고 그 아이덴티피케이션 하는 과정들을 할 때 지금 현재 다양한 형태가 있겠지만 가장 많은 경합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또 좀 공고성이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담론의 장이 있는데 그게 제 생각에는 일단 제주다움이라고 하는 것들이 제일 먼저 눈에 띄어서 제주다움이라고 하는 곳 안에서 제주를 어떻게 규정하려고 하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제주의 개발들을 어떻게 억제하려고 하고 있거나 혹은 어떻게 개발을 허용하고 확장하려고 하는지 근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제주의 개발을 막는데 이 제주다움이라고 하는 이 방식들이 정말로 이제 그 아까 서영표 선생님이나 이런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정말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아직 확신이 좀 들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제 고민이 계속 남아 있어서 좀 그렇고요. 이제 그런에서 됐고 그래서 그다음에 제주의 정체성이나 지역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어떤 원형을 찾는 방식과 그다음에 제주의 지역 정체성이 변해가고 쇠퇴하고 뭐 형성되고 변화되는 것 이것들이 하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제주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단일한 하나의 정체성이 있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그것의 원형을 찾거나 그것이 어떻게 변화하려고 하는 변동 과정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땐 접근 방식의 차이지만 제주가 그러니까 제주라고 하는 장소 그러니까 보통 정체성을 얘기하려면 장소
그다음에 거기서 맺은 삶의 관계, 뭐 다양한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되었을 때 저희들이 그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런 유형으로 존재하는 것들은 제가 볼 때는 없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정체성을 구성하는, 그러니까 좀 더 나가서 얘기하면 제주 자체가 여럿이라고 얘기해야 되는 어떤 과정에 우리들이 있고 우리들의 정체성을 이해하는 방식이 여럿이 아니라 제주 자체가 실제로 근대적 제주가 여럿으로 존재해 왔고 그것들을 현재 우리들이 이해하는 방식들 안에 되게 경합적인 공간들로서 만들어내고 있는 어떤 측면들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고민들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주다움에 대해서 본인이 어떻게 고민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근대적인 이제 시각에서의 제주가 지내온 것과, 그리고 지금 현재 시간에서의 제주, 이러한 것들이 이제 장소라는 그러한 거에 이제 초점을 두고서 고민하고 있다는 그러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혜영 선생님 부탁합니다. 네, 우선 저의 발표문에 대해서 굉장히 자기소사식의 이제 이주민을 고민하는 정리를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관련한 질문에 저의 생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연미경 교수님께서 제 질문해주신 캐나다에서도 다문화주의가 실패를 하고 유럽에서도 다문화주의 끝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한국에서도 다문화주의 이 부분에 대해서 유행으로만 끝날 것이 아닐까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제안을 이제 해주셨는데요. 사실 우리가 사회에 대한 어떠한 사회든지 더 발전되고 더 민주적으로 가기를 희망하지만 그 사회는 항상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제 경제적인 수준으로 볼 때는 이제 지금 저성장에 대해서 엄청나게 이제 고민을 많이 하는 것처럼 사실은 그동안 너무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훼손된 생태 환경을 다시 패러다임으로 바꿔야 되는 시점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도 하는데 다문화주의도 마찬가지로 사실 중국의 소수민족 정책도 지금 굉장히 위기에 놓여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가 필요할까? 저는 연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자연스럽다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 자연스러움이 사실 원래부터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하고 계속 하다 보면 우리 것이 되고 우리의 자연스러움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개별적으로 자연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그게 가장 밑바닥에서 하는 게 행정체계 지원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교류와 소통의 장을 만들어주는 것. 그래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행정적인 지혜로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중앙부터 지역으로 200여 개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설립이 되면서 굉장히 이제 한국어 중심, 그 다음에 한국 문화 체험 중심으로 되고 있는데 사실 자연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주 차원에서 어떻게 할지를 사실 저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많이 연구해야 되는 차원이긴 하는데 방향은 우리가 끊임없이 부딪힐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행정 체계의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이제 들고 그 부분은 제가 연구해야 할 과제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상호성, 다양성만 얘기를 하면 를 했을 때 공존이 가능할 것인가, 그 내부 속에 있는 불평등 문제를 어떻게 얘기할 것인가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주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듭니다. 제가 이제 제주의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제주에서 태어나시고 제주를 살고 있고 정말 어떻게 보면 제주의 원주민이라고 할 수 있는 선주민이라고 할 수 있는 입장에서 내가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지금 나온 개발로 인한 이민자, 중국의 이제 자본 투자로 한 이민자, 국제 영어 교육 도시, 굉장히 제주의 입장에서는 경계인으로서 굉장히 가지고 있는 거리감이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한편에 90년대 이후부터는 결혼 이주, 노동 이주, 그리고 유학생, 외국인 근로자 하는 어떻게 보면 또 경계의 중간에 있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복합적이겠죠. 이화감을 가지고 있는 경계인을 있고 어떻게 보면 또 제주보다 한국보다 경제적 수준이 낮은
동남아시아, 아시아에서 오신 사람들과의 어떤 경계. 그래서 그런 불평등 문제를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주민이 제주에 와서 정착하는 방식과 노동산업에 혹은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방식에 대해서 저희들이 같이 성찰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제주의 3D 업종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 있고 제주의 개발에 어떤 분들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 김희진 연구원님께서 이제 해주신 부분이 이제 그 독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이제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보시면서 생각의 변화도 이제 있으시다고 하셨고 그리고 그렇다면 이제 제주의 정체성을 공유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일단은 이주민이 동일한 집단이 아니라는 부분에서 사실은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주 정체성이 단일하지 않기 때문에 공유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다 한마디로 말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한다면 경계인으로서의 위치와 경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몽골이나 베트남이나 중국이나 이제 필리핀에서 제주에 올 때 제주를 한국의 섬이라고 보지를 않습니다. 제주가 바로 한국입니다. 이제 그랬을 때 왜냐하면 제가 이제 심층 면접하고 실태 조사를 했을 때 90%가 한국의 다른 지역에 가지 않고 직접 제주로 옵니다. 그럼 거기에서 제주에서 10년, 20년을 살지만 더외 지역으로 가본 경험이 많지 않은 경우가 90%입니다. 결혼 이민자의 경우에. 네, 그분들에게 제주는 제주이자 한국이고 한국이자 제주입니다. 그랬을 때 본인의 본국의 문화와 본인의 지역의 문화와 제주 한국의 문화 경계인에 굉장히 복합적으로 있는데 제주인도 사실 제주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한국과 이제 더외 지역과 했을 때 그 경계인으로서의 위치 그런 경험이 공유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럼 경계인이라는 경험에서 우리가 같이 자원화되고 그것이 힘이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런 것 같습니다. 주변적 위치에 있는 사람이 주도적 역할을 못하고 주도적인 어떤 권한을 못 갖더라도 굉장히 폭넓게 볼 수 있는 관점을 가지고 있고 유연성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글로벌 사회에는 훨씬 더 유연한 사고가 필요하다는 것과 연결되지 않을까. 그런 식의 저는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가치와 경험이 있다면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에서 사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같이 공유하고 싶은 거는 제가 이제 2001년에 한국에 왔는데요. 그때 이제 한 10년 동안 공부를 하면서 국사편찬위원회가 있더라고요. 한국에. 이제 국사편찬위원회에서 각종의 역사에 구술 체록을 하는 사업이 있어서 신청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결혼 이민자들의 구술 체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외 동포분들의 구술 체록을 했습니다. 어떤 구술 체록을 했냐? 한국에서 살았던 10년, 20년의 경험을 구술 체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어떻게 제주의 서로의 윈윈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제주의 역사를 지금 같이 만들어 가고 있고 제주의 경제나 제주의 모든 사회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기록하는 작업을 제주학연구센터나 제주문학관에 같이 접목을 시키면 좋겠다. 만약 다음 세대에 혹은 이제 뭐 몇십 년 지나서 베트남의 제주를 연구하고 싶어. 그러면 베트남어로 기록된 제주학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언어의 다양성에 대해서 좀 주장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다 단순히 이제 표기를 하고 그런 수준을 넘어서서 왜냐하면 저희들이 제일 뭐 조선인을 말할 때 제주인들이 굉장히 많이 간 것처럼 그러면 그분들에게 일본어만 강요를 했을 때 그러면 일본에 훨씬 더 많이 적응을 했을까 그렇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 정도로 저희 가름하겠습니다.
네, 이행우 선생님께서는 본인이 이주민이다 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연구하는 주제와 더불어서 이 경계인으로서 살아가는 그런데 경계인이 아닌 그 지역에 흡수될 수 있는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께 많이 전하고 싶었는데 저희가 이제 시간을 끊었습니다. 일부로 시작해서 오늘 근대성과 제주 정체성이라는 큰 타이틀 속에 이제 역사와 철학적인 사상 그리고 문화 이거를 내다봤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근대적으로 옮겨오는 과정에서 지금 현대에서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이제 우리가 이제 책을 통해서나 그렇게 느꼈던 것이 아니라 이제 간접적인 경험이라기보다도 직접적으로 제주도의 그 혈안 문제들, 이제 제2공항이나 아니면 이주, 다문화 이런 것들은 저희가 지금 현실적으로 부딪히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러한 문제 속에서 과연 우리는 누구인가, 제주는 정말 제주 사람들은 누구인가, 이러한 정체성을 고민했을 것이고, 그리고 그것들이 아까 말한 그런 어떤 물질적인 이제 요구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제 과연 제주다움은 무엇인가, 이러한 지역 정체성, 제주 정체성에 대해서 이제 한 번씩은 생각해 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지난 12일에서 13일 날 제주 제2공항에 대해서 끝장 토론을 한다고 했는데 그게 연기돼서 19일하고 21일에 이루어질 건데, 그 끝장 토론에서 어떠한 문제들이 제기되고 그리고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나올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는 지금 제주에서 살아가고 있고 제주에서 꼭 태어나지 않았더라도 제주라는 그러한 이제 공간 그리고 시간을 함께 살아가는 이제 제주 사람들로서 이제 개인의 정체성을 비롯해서 지역의 정체성, 그리고 이게 더 나아가서 이제 국가의 정체성하고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학술회의가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이제 정체성 문제를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이제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해 주신 두 분의 선생님과 토론을 해준 세 분의 선생님들께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